안녕하세요. 성산 개미TV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선 구독자분 상담 종목 중에 신도기원하고 대주산업액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먼저 신도기원을 보면 2000년도에 설립됐죠. 액정 표시장치 LCD OLED 장비 개발 및 이 생산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후공정 단계, 이에서 패널과 각종 부품들을 합작하는 장비와 위세기포를 제거하는 이 탈포 장비를 운영하는 업체죠. 작년에 상장했는데 재작년에 2019년도에 매출 848억 원, 영업이익이 169억 원을 거뒀고요. 최대 주주는 박원기 대표로서 지분율이 50%에 다다라요. 최대 주주가 꽤 많이 지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재무적 투자자인 나우 아이비 캐피탈의 지분율도 8.23% 꽤 높은 편입니다. 이 신도기원이 2019년도에 매출이 이제 848억 원, 영업이익이 169억 원이 났는데 20년도에 적자가 났어요. 이 다트 공시를 보면 우리나라 기업 공시자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를 보면 여기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이 변동사항이 이렇게 이제 2월 25일 날 떴는데 직전 사업년도가 이렇게 보시면 4,409억, 160억 정도 이렇게 흑자가 났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거의 올해는 20억 정도 적자가 났죠.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는데 이게 흑자가 나다가 적자가 나면서 차트가 약간 다시 한번 이제 최저가를 찍는, 상장 후 최저가죠. 최저가를 찍는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29억 9,900만 원 정도, 약 한 30억 정도 이렇게 적자가 난 거네요. 아주 큰 폭의 적자는 아닌데, 어쨌거나 이 적자가 났고, 그래서 차트를 보면 이렇게 이제 월봉 차트를 보면 20년도 7월달에 상장을 해서 고가인 32,000원을 찍고, 밀려가지고 언제 최저가를 찍었냐면 20년도 11월 달에 19,300원을 찍었는데 다시 한번 급등했다 우하향을 타면서 이번 달에 다시 한번 이 18,400원의 최저가를 찍었어요. 이 주식이 이제 어떻게 변화될지 이런 걸 미리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일종의 앞으로 쭉 급등할 거니까 괜찮습니다. 아니면 올라갈 거니까 괜찮아요. 아니면 더 떨어질 거니까 조심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방법은 없어요.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주식은 깨야 되지 않을 자리를 깨면 안 되고요. 또 뚫어줘야 될 자리는 뚫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만을 놓고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보통 상장에서 주식이 떨어지면 많이 밀릴 때는 거의 반 정도까지도 밀리는데 이 신도기원의 이 고가가 32,000원이니까 반 정도 16,000원 정도가 되겠죠. 이 16,000원 정도에서 주봉에서 일단 먼저 턴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월봉에서 최저가를 찍고 있고 당연히 주봉에서도 이렇게 최저가를 찍고 있죠. 일봉에서 그동안 잘 지켜오던 다중바닥, 즉 이 쓰리바닥 이 형태를 살짝 무너뜨리는 형태가 됐어요. 이때 한번 20년도 10월 달에 한번 바닥이 생겼고 또 이렇게 12월 달에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요번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깼는데 일단 1차적으로 주식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5일 이동 평균선, 즉 5일간의 평균 가격이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산 같은 게 생기죠. 이 산 같은 게 일종의 저항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뚫어줘야 본격적으로 상승이 되고 또한 이 거꾸로 하락했다 상승하면서 이 언덕 같은 게 생기게 되는데 이 자리는 중요한 지지선이 돼요. 따라서 이 자리를 잘 안착하고 돌아 나가야 이 친구가 다시 한번 돌아 나갈 수 있는데 이 마지막 거래일 2월 달에 이 자리를 아예 갭으로 하락해서 이제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다시 이 자리 상승을 하려면 반드시 이때 떨어졌던 18,950원 이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5일선 돌파 안착해줘야지 이 친구가 여기서 한번 다중바닥을 그려놓고 돌아나갈 수 있는 확증이 돼야 하지만 지금 이 자리는 새로운 저항선으로 작용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면 일단 떨어졌으니까 한 번쯤 반등한다고 치면 여기까지는 한번 이렇게 꼬리 달고 떨어지고 꼬리하고 또 이런 형태가 되죠. 그러면서 주봉에서 이렇게 음봉이 길게 생겼죠. 이 지표 하나는 굉장히 위험한 거기 때문에 이 음봉이 생긴 이후에 자리 잡을 공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죠. 시간이. 그래서 음봉에서 어떤 형태가 나와야 되냐면 요렇게
12년도 11월, 20년도 12월 달에 생긴 이 십자도지 같은 이거 색깔에 상관없이 이런 반전형 캔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즉 힘의 균형. 이 도지형 비슷한 이 캔들이 나와주고 그 다음에 돌아 나가서 오주선 돌파 안착이라도 해줘야 이 친구가 우상향의 길을 걷겠구나라는 판단이 씁니다. 또한 우상향의 길을 걷다가도 이렇게 오주선을 이탈하면 굉장히 위험한데 모든 주식의 중기 추세 하락의 확장은 오주선이에요. 즉 오주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 중기 추세가 약간 하락이 이어지고 조정이 올 수 있는데 이 보시게 되면 20년도 9월 달에 오주선 이탈하면서 이렇게 쭉 밀렸죠. 마찬가지로 2월 달에도 이렇게 오주선 이탈하면서 쭉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만약에 바닥에서 이렇게 그 반전형 캔들이 나서 돌아 나가더라도 그 다음에 오주선 이탈할 때는 반드시 경계하셔야 돼요. 오주선 이탈은 그만큼 위험하고 최초의 그 장기 추세 하락, 중기 추세 하락이 확증이 되기 때문에 조정권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자, 월봉에서 보시면 이제 5개월선이 생겼죠. 20년도 7월 달에 상장했기 때문에 5개월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5개월간의 평균 가격을 그려놓은 5개월선이 생겼는데 이 주식이 진짜로 제대로 돌아나가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5개월선을 깔끔하게 돌파해 줘야 돼요. 자, 깔끔하게 돌파한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달에 5개월선을 이쁘게 안착해 주고 돌아 나가면 이 주식의 바닥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고 이제는 이제 주가가 정상적인 자리에서 움직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쨌거나 우하향의 길을 걷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렇게 강하게 오주선이 이탈하는 자리가 몇 번 생기면 쭉 우하향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저점이 자꾸 낮아지죠. 고점이 자꾸 낮아지고 자 저점도 이제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는 지금 우하향에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주식이 언제까지 올라갈 수만은 없듯이 또 언제까지만 하락할 수도 없어요. 언젠간 멈출 건데 이 멈췄다 들어가는 시점에 분할 매수를 해야 되고 또 물타기를 하더라도 이 하락하는 추세에서 건들면 안 돼요. 하락하는 추세에서 건들면 그나마 비중이 20%였던 게 비중을 20%더 실으면 비중이 40% 돼서 무너지는 거죠. 불타기하고 거꾸로죠. 잘 올라갈 때 더 실어서 더 많이 먹는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아니라 물타기를 잘못하게 되면 손실이 극대화가 돼요. 따라서 이게 우하향일 때 물타기 하는 게 아니고 이 친구가 언젠간 잠잠해지겠죠. 잠잠해지고 반전형 캔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오수선 돌파 또 안착하고 오수선을 잘 딛고 돌아 나갈 때 그때 바로 물타기를 하거나 분할 매수를 해서 이 그 우에 있는 이 전 고점에 대한 변곡점 또는 이 전고점들을 얼마나 잘 뚫고 나갈 것이며 또한 이 거래량이 그 당시에 또 얼마나 터지는 거에 따라서 익절 처리를 하고 또는 본전에서 나올 수 있는 자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자 신도기어는 제일 좋습니다. 신도기어의 추세가 지금 하향이기 때문에 일단은 안정세가 필요해요. 다중바닥을 그리긴 했지만 어쨌거나 다시 신저가를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기간을 갖고 완바닥, 투바닥 이런 식으로 바닥 형성을 잘 해놓은 상태에서 주봉에서 반드시 오수선에도 돌파 안착해야 되고 월봉에서 5개월선 위에라도 돌파 안착해줘야 이 주식이 비로소 좀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맞게 대응하시는 게 가장 정확한 전략 같습니다. 자, 다음은 대주산업을 살펴볼게요. 대주산업은 배합사료의 제조 및 판매 등의 목적으로 1962년도에 설립되었죠. 1992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었습니다. 이 꽤 오랫동안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노하우로 축적된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우수한 사료 제품을 생산하는 배합사료 전문업체입니다. 올해 배당도 하죠. 이렇게 보시면 현금 유보율이 184%, 부채 비율이 65%. 현금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회사는 아니지만 이게 주주한테 꾸준히 이 배당을 해주는 좋은 회사죠. 주주 친화적인 아주 좋은 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자 이런 회사입니다. 이 대주산업의 주식이 요새 약간 수상하는 행동과 패턴을 많이 보여요. 자 대주산업도 꽤 오랫동안 이 큰 박스권에 갇혀 있는 형태가 있는데 이 17년도 2월 달하고 17년도 12월 달에 크게 이렇게 그 월봉에서 큰 매물대를 형성하게 돼요. 이렇게 보시면 이 쌍봉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왜. 자 5개월간의 이동평균선 5개월간의 평균값을 선으로 그려놨다고 편한데 5개월간의 이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잘 상승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즉 13년도부터 17년도까지 이 대주산업이라는 친구가 꾸준히 우상향을 잘 유지하면서 이렇게 성장하게 되죠. 자 주가도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조정기가 오는데 주식이라는 게 어디까지 하늘로 피만 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들어왔는데 그때 이 쌍봉이 강력한 매물대로 작용하게 돼요. 자 따라서 대주산업이 크게 상승하기 위해선 이 자리를 완벽하게 돌파 안착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 이 20년도 11월 달에 돌파를 했었습니다. 돌파했었는데
이 12월 달하고 1월 달에 안착을 못 해주면서 다시 안으로 들어왔죠. 자, 안으로 들어올 때 5개월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 자, 장기 추세 하락이 확증이 되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중요하게 10개월선을 잘 지켜주었습니다. 10개월선을 잘 지켜준 것까지는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매물대 끝에 딱 와 있는 거죠. 자, 이 자리를 만약에 돌파해서 안착을 해주면 이 대주산업은 이 자리가 새로운 지지선이 돼요. 자, 그동안의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면서 자, 새롭게 한번 크게 상승할 수도 있고 또한 이 자리를 못 들면 다시 한번 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아, 역시 저 자리는 강력한 매물대가 있구나 라면서 조금 더 조정을 받게 됩니다. 주식은 어디까지나 예상을 하고 사지만 대형 영역이죠. 우리가 이 주식이 올라갈지 날아갈지 이런 건 전혀 모르기 때문에 차트를 보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한데 자, 대주산업이 맞고 떨어진 자리는 당연히 맞고 떨어진 자리예요. 지금 대주산업은 큰 박스권에 있죠. 주봉상.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저점을 기준으로 여기 이 자리를 가고 다시 저점을 기준으로 이제 와 있는 거죠. 가격으로 보면 1,700원대 사면 이렇게 고점인 2,600원대를 가고 다시 한번 2월 달에 1,800원대 사면 자, 고점이 2,490원 요 주식이 항상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자, 이런 주식이 됩니다. 이 대주산업의 지금의 패턴은 잘 조정을 거치고 다시 우상향 할 수 있는 패턴이에요. 이 작년 8월 달에 이렇게 5선 이탈. 제가 5선 이탈은 분명히 중기 추세 조정이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왔는데 이때 이 10월 16일 날 5선이 이렇게 그 변곡점 앞에 있는 변곡점을 돌파하면서 꾸준히 5선을 지켜나가면서 우상향을 유지하다가 다시 한번 12월 달에 5선 이탈하면서 조정이 또 들어왔어요. 근데 다시 한번 돌아서 또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즉 5주선의 최초의 이탈은 중기 추세 하락으로 보지만 5주선의 최초의 돌파는 자, 중기 추세 상승으로 봐요. 그래서 이 주식은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중요한 변곡점인 5주선인 2,470원대 이 자리를 뚫어줘야 돼요. 뚫어줄 때 거래량이 필요한데 지금 거래량이 좀 실리고 있습니다. 26일 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렇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대주산업은 11%까지 갔다가 종가가 3%대 마감하는 이렇게 강세를 보여줬죠. 이렇게 강세를 보여줄 때 이 앞에 있는 작은 거래량들을 다 잡아먹는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저 작은 거래량이라도 이제 의미가 있죠. 이 앞에 있는 작은 거래량들을 자, 다 잡아먹는 이런 거래량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를 대응할 때 쫓아가 사지 않는 게 중요해요. 물론 쫓아가 사서 이게 큰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높은 고점에 올리게 되기 때문에 눌림목을 기다리는 게 좋은데 이 5일선의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한번 떨어진 적이 있어요. 주식이 이렇게 크게 상승했다가 쭉 밀리면서 이때 꽤 크게 상승했죠. 이때 상한가 시연하고 또 날아가고 조정 거치고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조정이 오게 됩니다. 이 조정이 왔을 때 이 주식이 어디서 돌아 나갈지에 대한 판단은 주봉이나 월봉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일봉만 놓고는 판단을 하기가 힘든데 그래서 차트를 볼 때는 항상 월봉, 주봉, 일봉을 다 보셔야 되는데 월봉을 보시면 지켜줄 자리인 10개월선을 잘 지켜주는 돌아나간 이 자리 10개월선을 딱 찍고 돌아나간 이 자리가 바로 일봉에서 이 자리였던 거죠. 그러니까 차트를 볼 때는 항상 월봉을 같이 봐야 돼요. 일봉만 봐서는 정답이 없습니다. 물론 월봉에서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큰 흐름을 먼저 이해하고 작은 흐름을 이해해야 되죠. 자, 월봉에서 추세가 돌아선 이상 일봉에서도 돌아나갈 확률이 큰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쫓아가 사시는 것보다는 좀 밀리거나 음봉이 떨어졌을 때 이제 5일선이 드디어 21선도 뚫고 장기 이동 평균선인 수급선인 61선도 뚫었어요. 즉 골드 크로스가 나온 거죠. 자, 그렇지만 주식 끝까지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언젠가 한번 이 친구도 이렇게 음봉으로 5일선이나 11선 근처가 살짝 밀렸다 갈 때가 있을 거예요. 바로 그때가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그때 매수를 해서 이 전고점, 이 변곡점인 2,600원, 2,700원대를 만약에 이렇게 강한 거래량으로 뚫으면 일단 홀딩 하시면 돼요. 이 중요한 자리를 뚫었고 안착을 해놓으면 이 자리는 새로운 지지선이 되고 새로운 지지선이 형성됐으면 다시 한번 이 자리 이탈하지 않는 한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자, 상승을 할 때 월봉에서 중요한 이 고점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가격대로 보면 2,900원대가 되죠. 이 2,900원대는 이 금요일 그 시장의 상한가 자리이기도 해요. 따라서 이 친구 한 번 더 급등을 했을 때 이 2,900원에 대한 경계심만 있으면 돼요. 2,900원을 뚫고 더 날아갈 수도 있고 맞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건 우리 모르죠. 그렇지만 2,900원을 맞고 급하게 떨어진다거나 또는 2,900원을 맞고 다시 한번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자, 보통 52주 신고가나 이런 걸 찍는 게 좋은 종목들은 맞지만 신고가를 찍게 되면 반드시 조정이 들어오기 때문에 52주 신고가 이런 걸 찍게 됐을 때 일단 1차 차익 실현을 하신 다음에 조금 기다리면
52주 신고가 대비 20% 30% 정도 또 밀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중요한 자리를 잘 딛고 돌아 나갈 때가 신규 매수 타이밍이 되고요. 이 정고점에서 보통 차익 실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정고점까지만 일단 1차 목표가를 한번 보고 그쪽에서 이제 어떤 상황이 펼쳐지나 정고점 근처에서 강한 대량 거래량을 저걸 뚫어버린다든가 이러면 좀 좋고, 또 저 근처에서 이제 거래량이 떨어진다거나 매도세가 강해지면 그거에 맞는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자, 이상 구독자분 상담종목 중에 신도기원하고 대주산업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